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연봉 3억을 받는 분도 신용대출은 1억까지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3배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못 산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K방산의 대표주자 현대로템 경영진이 10년 만에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른바 비투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42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열되니까 금융당국이 은행한테 칼을 뽑았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거의 동시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출의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은행이 6월 12일부터 신용대출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했자 하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딱 잘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억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연소득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니까 최대 3억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1억이 천장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당 주문은 3개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제한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지난해 627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더 강하게 조인 겁니다. 정부가 시키기 전에 은행이 먼저 움직인 건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금융당국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큽니다. 하나은행은 마이너스 통장도 손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안 쓰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뒀다가 까먹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에도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상품 특성에 따라 예외를 허용해 왔거든요. 이제 그 예외 조항을 아예 없앤 겁니다. 안 쓰는 바통은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마이너스 통장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좀 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는데요. 6월 15일부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신용대출 접수량을 합산해서 은행 내부 기준을 넘으면 그날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인기 맛집에서 웨이팅 번호표를 받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다만 서민금융대출이나 상생대환대출처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한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한도가 3천만 원이 넘는 마통을 만들어 놓고 만기 3개월 전까지 한도 사용률이 10%도 안 되면 만기 연장할 때 한도를 최대 20%까지 깎아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짜리 마통이 있는데 3개월 동안 500만 원도 안 썼으면 만기 때 4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우리은행은 더 나갔습니다.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아예 중단했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신용대출 접수를 막아버렸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핀테크 플랫폼에서 금리 비교하고 가장 싼 곳으로 갈아타잖아요. 그게 소비자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너무 빠르게 유입되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나온 배경을 좀 더 넓게 보면요.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금융당국이 올해 각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요. 이걸 물탱크에 비유하면 각 은행마다 물탱크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신용대출이 폭증하면서 물이 너무 빨리 차오르고 있는 거죠. 넘치기 전에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일수록 더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전세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의료비가 발생한 분들도 대출 한도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사업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비투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정작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일괄적 규제보다는 대출 용도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투자 목적 대출만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교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은행이 대출 목적을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딜레마인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는데요. 2021년에도 주식시장이 뜨거웠을 때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가 시장이 식으면 다시 풀어주는 패턴이 이어져 왔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분간 신용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꽤 흥미로운 뉴스일 건데요.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 상장됐습니다. 한국 주식에 3배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관심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내 규제와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6월 12일에 상장된 상품이 두 개인데요. 삼성전자 산바의 ETP, 종목 코드가 SMG3이고요. SK하이닉스 산베롱 ETP, 종목 코드는 HNX3입니다. 이 상품들을 운용하는 건 레버리지 쉐어즈라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증시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가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이 상품은 15%가 올라요. 하루 만에 15% 수익이라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5% 떨어지면 15%가 빠지는 거예요. 수익도 3배, 손실도 3배인 양날의 검 같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원래 주가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변동성 잠식이라는 건데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상품들은 런던에서 달러로 거래되지만 실제 투자 노출은 한국 거래소의 원화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 손익이 원화 기준으로 먼저 정산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 기준 순자산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투자하면 삼성전자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에도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인버스 상품은 없고 3배 롱 상품만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ETF 운용사 프로쉐어즈가 SK하이닉스 ADR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울트라 SK하이닉스를 SEC에 등록했고요. 이어서 울트라 삼성전기, 울트라 현대 등록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삼성전기와 현대차는 국내 규정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국내에서 안 되는 상품이 미국에서 먼저 출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의 주식인데 한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못 사고 해외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가 도입됐는데요. 기초자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투자 적격 신용 등급 보유, 파생상품 거래 비중 1% 이상. 이 4가지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딱 2개뿐입니다. 게다가 배율도 플러스 마이너스 2배로 제한돼 있어요. 최근 시가총액이 급증한 삼성전기도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비중이 2% 수준이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시총 10%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상 초대 형주 2개만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인 거죠.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차이 때문에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서학개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한데 이제 한국 주식마저 해외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어차피 해외 계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적절한 규제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해외에서 거래하면 국내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지 않을 거다.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받기도 훨씬 어렵고요.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K방산의 대표 기업 현대로템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용배 사장을 비롯한 임원 37명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 8,683주를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6억 원 규모예요. 현대로템 경영진이 전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건 2016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6년에는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매입이었거든요. 반면 이번에는 실적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공격적 매입이에요. 같은 자사주 매입이지만 맥락이 정반대인 거죠. 현대로템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닌 게 현대로템이 2001년에 설립된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벽을 드디어 깬 거거든요. 방산 호황과 철도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이 합쳐진 결과예요. K2전차 수출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로 최근 2년간 매출은 연평균 27.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8.7% 성장했어요. 2년 만에 영업이익이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수주장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대로템의 수주장고가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비유하자면 음식점에서 예약이 30조 원어치나 밀려 있는 거예요. 당분간 손님 걱정은 전혀 없는 셈이죠. 미래 투자 계획도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연구개발과 미래사업, 생산시설 투자 등에 1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거의 2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수익을 그냥 쌓아두지 않고 미래에 적극적으로 쏟아붓겠다는 의지인 거죠. 돈을 벌고 있을 때 더 크게 투자해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냐면요. 방산 쪽에서는 피지컬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무인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과 유도무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차 만드는 회사가 우주발사체 엔진까지 개발한다니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 산업을 혁신했듯이 현대로템도 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임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는 건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 경영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걸고 회사의 미래에 베팅한 거니까요. 물론 16억이라는 금액이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지만 임원 37명이 동시에 매입했다는 점, 그리고 10년 만이라는 상징성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온 움직임이라 더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이 이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걸 경영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보면요. 은행들은 B2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문을 닫고 있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 주식에 더 크게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투자 통로가 열리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 환경과 글로벌 투자 환경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K방산의 성장 자신감은 경영진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16억 원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